2025년 5월 20일 화요일 14시 기상청에서 울산 해안에 지진해일 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지진해일 경보는 규모 6.0 이상의 해저 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1.0m 이상의 지진해일이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 발령됩니다. 기상청 특보에 따르면 지진해일은 15시경 울산 해안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파고는 약 3에서 5m입니다. 2025년 5월 20일 14시 3분 행정안전부에서 지진해일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울산항공사는 항내 재난상황 발생 시 운영반 소속 직원과 경비본부 종합상황실 근무자, 자회사인 울산항만관리 주식회사의 순찰조에서 초기 대응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초기 대응반은 항만 내 상황 발생 시 현장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대응 세력으로 항만 내 근로자 대피 유도 및 현장 상황 전파 등을 수행하며 이후에는 해경,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의 현장 지원, 재난관리 자원 배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피소에는 장기 체류 등을 대비해서 대피자들에게 재난관리 자원으로 비축하고 있는 생존 배낭을 지급하고 지진해일 대피 요령 등을 교육하게 됩니다. 부두 전면을 보시면은 점검하는 인원들이 있는데 항만건설실 직원들이 해일이 이제 울산항에 도달하기 이전에 해일에 취약한 항만시설이나 조명탑과 같은 전기 설비에 대한 초기 점검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울산호가 지진해일 내습 전 외항으로 피항하고 있습니다. 울산항공사는 지진해일이 발생하게 되면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서 항만 내 선박이 수심이 깊은 한계 밖으로 피항 조치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항 중이던 울산호가 해일 파고로 인해 조타불능 상태로 방파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울산항 VPS를 통해 즉시 확인되었으며 울산호 선장과 교신을 통해 해상 추락자 및 선내 고립자 발생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선박 울산호는 총 톤수 700m에 선체 길이는 66m의 액체화물 운반선입니다. 울산항공사는 항만 물류 정보 시스템 포트미스를 활용하여서 선박 재원 그리고 승선한 선원 명단, 어떤 화물이 어떤 화물창에 실려 있는지 그리고 화물 적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긴급 구조기관인 해양경찰에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해경에서는 사고 선박에 접근하기 위해서 구조 세력을 긴급 투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조정 2척, P02정, 300칸 및 그리고 300칸 및 단정이 사고 해역을 출동하여 있으며 초기 인명 구조 시에는 민첩하게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P02정이 현장 지휘관 역할인 OSC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으로 300칸이 도착하게 되면 OSC 임무는 인계하고 구조 인원을 후송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해경에서는 사고 해역에 도착하여 먼저 해상 추락자 4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진압파출소와 운항파출소, 울산항파출소 소속 구조정이 진입하여 하고 있습니다. 해상 추락자는 이제 P02정으로 이제 구조자를 편성시키고 육상으로 이송되게 되며 육상에서는 방금 교신 내용과 같이 울산항만공사 초기 대응반이 환자 인계를 지원하게 됩니다. 해상 추락자에 대한 인명 구조 결과 현재 해상 추락자 4명 중 2명은 저체온증을 보이고 1명은 왼팔 골절 부상을 입은 것으로 해경으로부터 지금 전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최초에 OSC 임무를 수행하던 P02정은 현재 이제 300함으로 OSC 임무를 이관하고 나서 현재는 환자 후송을 위해 육상으로 인계를 위해 EMS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자 보트에서 구조한 구조자 인원은 P02정으로 편승한 이후 육상으로 인계될 예정입니다. 울산 남부소방서는 이제 곧 울산항공사 초기 대응반으로부터 해상 추락자를 인계받게 되고 현재까지의 사항을 안내받게 됩니다. 현장 응급 루선에서는 구조되어 인계된 환자를 응급, 비응급, 긴급, 지연 등으로 구분하게 되고 현장에서 초기 의료 지원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중 응급 환자가 발생하여 현장 의료로 조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역 내 거점 병원으로 후송되게 됩니다.
네, 현재 선원 잔류자 5명이 안전하게 피공정으로 편성하기 위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 현재 인명 구조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부상 상황은 선내 고립자 5명 중 1명은 두부 열상 응급 환자이며 1명은 어지럼증으로 호소하고 있고 나머지 3명은 건강상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선내 고립자는 이제 곧 육상으로 인계되어 앞선 해상 추락자와 같이 현장 응급 의료소를 통해 환자 분류를 마치고 응급인원은 후송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됩니다. 네, 울산의 경우에는 울산대학교 병원이 지역 내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으로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긴급 환자의 경우 보통 울산대병원으로 먼저 후송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그 외 환자는 오늘 현장에 지금 출동해 있는 중앙병원과 울산병원, 동강병원 등 지역 내 거점 병원으로 분산되어 후송되게 됩니다. 2025년 5월 20일 14시 30분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오염사고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현재 선체 좌측에서 파공이 발생하여 벙커유가 유출되고 있고 해양오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오염사고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해양오염사고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유출된 기름 연안 지역까지 유출된 기름으로 인해서 연안 지역까지 확산 우려가 있을 때 재난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서 발령됩니다. 우리 공사는 해양오염 위기경보 경계 발령 시 자체 판단에 따라 사고수습 지원본부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사옥 내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지진해로 인한 사고수습 지원본부를 가동 중에 있고 해양오염 사고까지 대응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OSC 현장 지휘관 업무가 한백함에서 해경의 방지 13호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해경 내 대응체계도 지역구조본부에서 방지대책본부로 체계가 전환되게 됩니다. 먼저 벙커유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해서 구조대가 아까 인명 구조를 해줬던 해경 구조대에서 다시 한번 울산호에 승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선한 이후에 선체 옆면으로 내려와서 파공부에 자석 패드를 붙여서 1차적인 유출 부위를 막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일산단을 구성하고 있는 민간 방지업체입니다. 글로벌 마린 서비스는 울산의 정유사, 대표적인 정유사죠. S-오일의 해양오염 방제를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평시에는 해상 원유 부위나 돌핀 부두 등에서 작업하다가 이제 발생하는 액체화물 유출이라든지 이런 방지 상황에 대응하고 있고요. 오늘과 같은 만약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은 해경이나 해양 환경공단과 함께 해상 방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곤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지금 GM1호에서 지금 투입하고 있는 유해수기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유해수기가 이제 해상에 투하되었고 이제 작동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훈련에서는 청하호와 청하 2호가 2선단으로 투입되고 있고요. 약 길이 300m 정도의 방제 펜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해양환경공단에서도 환경 11호기라는 유해수기를 투입하여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 있습니다. 네, 울산 해양경찰서에서는 야간 방제 활동 인력에 대한 식사 및 휴식 공간 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네, 울산항마공사는 긴급구조 지원기관이자 비상대응 시에는 사고수습 지원본부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이런 해상 방제는 이런 재난 대응 기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또 항만 운영 기관으로서 최선의 지원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시행하게 되는데요. 해양오염에 대한 방제 작업이 이제 길어지게 돼서 야간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저희는 내부 실무반 중 지원반을 중심으로 해서 야간 방제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네, 지금 계속 교신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글로벌 마린의 1선단 구역 그리고 뭐 이런 달 2선단, 3선단까지 해서 지금 해수율이 모두 약 한 100%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오염군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경의 방제대책본부 예찰 결과 유출된 오염군 해수 작업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유출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로써 사실상 해상 방제 활동은 이제 마무리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2025년 5월 21일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유출 기름에 대한 방제 작업과 지진 해일 방제 작업이 완료되고 지진 해일 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네, 지진 해일 도달 이후에는 지진 해일 높이 약 0.2m 미만의 상태가 2시간 이상 유지되면은 지진 해일 경보가 이제 해제되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 공사에서 관할 구역에 대한 시설에 대한 최종 복구와 피해 현황 조사를 통해서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제 보고하게 되고 또한 이런 최종 복구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휘권 이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5월 21일 낮 12시 해상 유출 벙커유에 대한 방제 활동이 완료됨에 따라 항만 복구를 위한 현장 지휘권을 울산해양경찰서에서 울산항만공사 지역사고수습 지원본부로 이양합니다. 네, 울산해양경찰서 안철준 대도. 네, 이에 따라서 지휘권은 이제 해상 방지 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지휘권은 울산항만공사로 이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휘권 이양에 따라서 육상 항만구역 내 복구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직원들이 아까 초기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진해일이 오기 전에 부도 암벽과 같은 시설과 그리고 조명탑과 같은 전기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 항만건설실 복구반 소속의 항만건설실 직원들이 다시 한번 출동하여 이제 점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방제 활동은 종료되었지만은 아까 보셨다시피 그 방제 라인 밖으로 일부 오염물이 유출되면은 이제 점점 확산되어서 부두 암벽, 저희 부두까지 유출물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부두 암벽에 이제 유출물이 흡착하게 되면은 지속적인 해양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향후 항만 운영 시 선박이 접안하였을 때 기강 고장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역시나 민간 방제업체입니다. 울산항에서 이제 방제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 방제업체 블루코리아를 통해서 이제 암벽에 부착된 오염물 제거를 위한 탈수 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방제 활동하고 하시는 부분들은 참 잘 하셨고요. 예, 전반적으로 평소에 준비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대피하는 대피소가 아무래도 이제 해일의 높이가 이제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고지대에 있는 그런 대피소를 지정하도록 매뉴얼을 좀 개선하는 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금인 훈련은 울산항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하였고 벙커시유 유출로 인한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을 하였는데 해양경찰서나 소방서 등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여 해상 구조를 실시하고 해양 오염 제거를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진해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계속되어 보다 안전한 항만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이 훈련을 준비해 왔지만 오늘 이 사실상 준비해온 이 훈련이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훈련에 나타났던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어떤 지진해일 대피소는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오늘 제 강평에서 말씀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지적사항 부분들도 잘 보완해서 앞으로 그 지진해일에 대한 그런 어떤 매뉴얼도 저희가 보완하고 좀 더 나은 그런 어떤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훈련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